안녕하세요, 학입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9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말간에 조금 의외의 무빙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나리오 안에서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크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말에 드렸던 브리핑부터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토요일날 드렸던 브리핑이에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 드립니다. 현재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시나리오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 언저리입니다. 자, 이 언저리에서 살짝 꺾였을 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현재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메인 시나리오. 첫 번째는 바로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95K를 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발 눌렸다 다시 치고 빠지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변곡의 자리에서 반등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판단하는 게 제 메인 매매 방법입니다. 그 말은 대응을 위주로 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희 오프닝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반등을 판단할 때에는 제 생각은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올라온 것도 굉장히 강한 범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배제하고 있던 시나리오, 빨간 시나리오를 추가로 잡아왔다. 그리고 메인 흐름인 노랑과 초록의 흐름을 메인으로 두고 있다. 그 말은 저는 한 번 더 여기서 죽던지 한 번 더 올라오고 죽던지 어쨌든 메인의 시나리오는 95K까지 간다는 걸 메인 시나리오로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된 빨간 시나리오는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2번 자리 분기점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그리고 이번 자리를 살짝 갱신하더라도 여기에서 안착하지 못하면 트랩이라 생각하고 빠지는 걸 우선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렸던 건 여기서 한 번 더 높여지면서 올라올 때 초록 시나리오는 우선 배제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추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가 영상을 못 찍을 때에도 단톡방과 텔레그램 방에는 상세한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 텔레그램 방이랑 카톡방은 입장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 상황에서 조금 더 진행된 케이스를 가지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봤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차트에도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제가 초록 시나리오로 봤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부터 A파, B파, C파로 뻗어나가는 사이에 여기에서 B파 반등이라고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적 강하고 그리고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B파의 개념은 이탈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랬을 경우 최고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약 100K까지 빠진 이 한파동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한 가지의 하락 추세선이 이탈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붕괴시키고 올라와서 밖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 초록 색깔, 즉 여기 한파동에 대한 조정 이후에 C파가 가서 한파동이 완성된다라는 시나리오는 확률이 적다고 보고 배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남은 두 가지 시나리오, 이 노란 시나리오와 빨간 시나리오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의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2번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2번 자리를 분기점으로 예를 들어서 2번 자리를 훌쩍 올라탄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자리를 깔아준다면 이후 고점을 갱신하는 무빙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 지금 아마 스탑로스 많이 걸려 있을 거거든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전체 지금 단기적인 하락 파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2번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2번 자리의 스탑로스를 유동성 흡수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꽂아 내린다면 이번에는 95K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조금 더 맞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자리를 기준으로 전후, 즉 이 매물대 전에서 멈추거나 즉 지금이겠죠. 혹은 여기서 한 발 더 올려쳐서 수입하고 여기에서 장대 뽑고 올라타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살짝 빼꼼하고 비비거나 혹은 여기에서 탁 찍고 이 안으로 다시 재진입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좀 더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본다. 만약에 여기에서 2번
2번 자리 저항을 맞고 빼꼼하고 내려올 때 굳이 95K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올라가려고 해도 단기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고 공통 숏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요런 자리들이 될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매물대가 살짝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 빼꼼하고 내려올 때 숏 치면 여기에까지는 공통 숏 구간이 나오고 이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임펄스 시작된다 라고 하면 1파, 2파, 3파, 4파, 5파 갈 때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눌림 수준까지 올 수 있는 자리 공통 숏 자리는 2번 자리가 분명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2번 숏 자리에서 숏을 틀릴 경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장대로 뽑아 올려서 올라태워버리는 이 무빙만 안 나오면 여기에서 재차 상승이든 95K 보러 가는 제 관점이든 충분히 공통 숏 자리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여기 2번 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방에 왜 자꾸 95K를 얘기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74K부터 112K까지 올라온 이 한파동이 두 번의 추세선이 꺾이면서 한파동 종료가 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점 74K부터 12K까지 되돌림 구간으로 봤을 때 현재 반등은 236 반등이라고 보이고 통상적으로는 236 반등에서 튀기더라도 재차 한 번 더 빠져서 382까지 빠지는 게 일반적인 얕은 조정입니다. 382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깊은 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382까지 빠지는 거는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보고 더불어서 여기에 매물대 상단도 겹쳐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이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들어와서 하방세가 좀 약해진 거 아닌가요? 던을 눌리고 갈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82 구간이라는 건 깊은 눌림의 구간이 아니고 얕은 눌림의 구간이고 임펄스에서도 1, 2파 사이에도 382까지 눌리고 가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꽤 많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 다음 임펄스를 뽑는 데 있어서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근데 아기님 요즘 236 눌리고 가는 경우도 많던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덜 눌려야 한다라는 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라는 뜻인데 기간 조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게 있죠. 뭘까요, 여러분들? 그쵸?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한 방에 강하게 뚫어내는 게 아니라 보통은 강하게 올렸다가도 그걸 다 빼면서 시간 조정을 채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여기서 횡보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36까지만 눌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바닥 체크하러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가지 못할 거라고 봐요. 시간이 끌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공통 숏 구간이 여기에서도 유효하다. 그래서 단기적인 숏은 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판단하셔서 제 시나리오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상태에서 2번 자리가 제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 2번 자리를 기준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혹은 돌파했다가 빼꼼하면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여기에 숏소닉비는 좋은 자리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런 자리가 나온다면 숏트라이를 해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를 했을 때 장대 돌파를 한다고 하면 눌림에 오히려 스위칭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요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 이 주봉이 갱신되면서 2번 자리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항받고 내리느냐 혹은 돌파 후 안착하느냐 요것만 좀 주시해서 보면 크게 대응하는 데는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월요일이니만큼 그래도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남겨주시는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적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는 저희 단톡방 및 텔레그램 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